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이번 녹음은 올해 마지막 당픽 토크 녹음인데요. 벌써 올해가 끝나간다니 기분이 뭔가 싱숭생숭하네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꼭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죠. 오늘의 방송 주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화려한 마법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마법사 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포근한 포비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이 아마 해리가 당금에 들어온 이후 가장 기다렸을 녹음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오늘 해리 자랑 좀 해야죠. 아, 그럼요. 제가 또 이름이 해리인 만큼 이제 마법사지 않습니까? 마법사 하면 이제 지팡이가 빠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또 지팡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 준비성이 너무 칭찬합니다. 100점이에요. 멋있다, 100점. 멋있다. 100점이 뭐예요? 110점이에요. 오. 네, 이름부터 우리 해리의 활약상이 오늘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럼 방구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는 거물입 토크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당금이들이 픽한 주제로 떠들고 당금이들만의 순위까지 픽해드립니다. 방구석 해리포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과몰입 토크 앤 랭킹쇼 당픽 토크. 네, 이번 당픽 토크 1부는 방구석 해리포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크쇼입니다. J.K. 롤링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저희 3명도 해리포터 영화의 정말 큰 팬인데요.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듯 가볍지 않은 듯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해리포터에는 총 8편의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좋아하는 회차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포비는 혹시 좋아하는 회차가 뭔가요? 저는 그 1권 마법사의 돌을 제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일단 제일 먼저 만들어진 작품이고 또 제일 먼저 영화화된 작품이니까 아무래도 영화로 봤을 때 그 화면이 어두울수록 CG를 먹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후반부로 갈수록 그 어두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화면도 같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 1편 같은 경우는 그냥 팍 화사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대로 돈을 좀 바른 듯한 CG들이 막 번쩍번쩍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약간 좀 책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것들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1권 마법사의 돌이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영화로 봤을 때 오프닝부터 색이 다르잖아요. 저도 마법사의 돌의 그런 밝고 천진난만하고 처음 마법의 세계를 딱 접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해리는요? 저도 일단은 저는 전 회차를 너무나 사랑하고 일단은 이제 포비님 말씀하셨던 마법사의 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 중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큰 흥행이 됐던 작품이죠. 그 책으로 시리즈 말고 단일 권수로도 엄청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성경 다음 가는 시리즈가 이제 해리포터라고 언급될 정도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 그게 이제 마법사의 돌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해리포터의 밝은 면 물론 너무 좋습니다. 어릴 때 너무 귀여워요. 하지만 조금 다크한 쪽을 좀 더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불사조기 사단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해리포터 5편이죠. 오기 전에도 제가 조금 이제 보면서 왔는데 돌로레스 엄브리지가 처음 등장하는 회차기도 하고 돌로레스 엄브리지가 이게 진짜 굉장히 나쁜 놈이거든요. 제가 진짜 싫어했어요. 이게 볼 때마다 짜증이 나. 어쩌면 볼드모트보다 더 팬이 없어요. 그럴만해요. 근데 약간 좀 악역인데 좀 매력이 없는 악당이랄까? 밉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가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대비되는 역할을 그럼요. 이제 해리포터가 그렇게까지 착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악당이 그렇게 어두웠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리포터를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해리포터가 또 본격적으로 마법 싸움을 이제 많이 하는 회차잖아요. 맞죠. 이제 그 시기부터 해리포터가 좀 공격하는 마법이나 누구의 상처 입히는 그런 걸 많이 보이긴 하죠. 맞습니다. 또 이제 중목자들과의 싸움이 굉장히 활발한 후반부에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있고 사춘기로서의 해리도 진짜 완전하게 당하는 작품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불사조기 사단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야. 야, 그럼 해리는 약간 주인공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런 작품이 좋은 거군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해리포터를 안 좋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정이 가는 회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분 취향이 완전 확고하신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포비님 쪽에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영화로 봤을 때 레전드 회차? 그래도 아즈카반의 제수가 아닌가. 레전드는 아즈카반의 제수고 취향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스토리 라인도 그렇고 딱 이게 밝음에서 어둠으로 넘어가는 중간 회차 정도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본 영화라서 무서웠거든요. 어두운 쪽으로 갈수록. 근데 딱 이때까지는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각자의 회차까지 모두 잘 알아봤죠. 이제 본격적으로 해리포터에 대한 딥토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해리포터 영화가 되게 옛날에 나왔어요, 사실. 저도 첫 편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좀 신기하기도 한데 언제부터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나요? 다들 이제 초등학교 때 한 번씩 접해보는 책 아닙니까? 초등학교 도서관에 들어가면 잔뜩 꽂혀있고 또 한 3학년쯤 되면 애들이 그거를 한 권씩 빌려와서 반에서 보는 애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뭘 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한 번쯤 빌려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졌던 게 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녹음해서 저는 5학년, 6학년쯤에 제가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그래서 처음 읽게 된 계기는 그거고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더 빠져서 그 뒤로 책 다 보고 그다음에 영화도 다 보고 그 새로 나오는 뭐 저주받은 아이 보고 그다음에 저번에 나왔던 20주년 기념 그것도 보고 드라마가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이야, 해리는 생각보다 늦게 좋아했는데 지금 사랑이 어마어마하네요, 해리포터에 대한. 그렇죠. 약간 늦사랑이 좀 더 오래가고 뜨거운 법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네, 일단 열정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모든 영화 DVD를 다 봤어요, 해리포터에. 진짜 좋은 친구인데요. 제가 끝에 가서 살짝 무서운 걸 싫어했어가지고 그때는 보기 싫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친구가 봐야 돼. 이 장면이 중요하다. 이러면 옆에서 계속 봐 이래가지고 다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저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좋아하는 시기부터 이유까지 잘 알아봤는데요.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죠. 이 모두 뭘 좋아할 때마다 최애 캐릭터라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또 해리포터에는 시리즈가 많은 만큼 캐릭터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다 매력이 있는 캐릭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는 바로 여러분의 최애 캐릭터입니다. 확고한 최애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다들? 저는 1픽, 2픽이 좀 비등비등한데 1픽이 있어요. 누구죠? 저는 이제 확신의 1픽 시리우스 블랙.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캐릭터고요. 그 3편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퇴장을 조금 빨리 하시기는 하세요. 불사조 기사단 끝부분에 퇴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해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또 그만큼 관객에게 남긴 임팩트도 좀 크다고 생각돼서 저도 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픽은요? 이 픽은 이제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왜지? 왜죠?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해리가 이때까지 저랑 애니 관련된 녹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좋아했던 캐릭터들이 좀 지능캐들이에요. 맞아. 해리는 누굴 좋아할까 생각을 했는데 딱 이 해리포터를 봤을 때 지능캐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헤르미온느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헤르미온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또 이제 해리포터 일행을 보면은 각자 좀 사춘기가 세게 와요. 애들이 좀 망가지는 시기가 한 번씩 있어요. 이제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세드릭 디고리가 좀 죽은 다음부터 좀 애가 한동안 까칠해져가지고 애들한테 좀 이 왕따 같은 거 당하니까 좀 민감하고 그런데 호크룩스 파괴하고 다닐 때 그때 좀 왔죠. 애가 좀 사춘기가 세게 와서 네. 좀 늦게 왔는데 헤르미온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주고 하면서 이제 묵묵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살짝 헤르미온느는 그 둘에 비해 성격이 살짝 좀 세긴 한데 처음부터 살짝 그 높았어요, 기준선이. 이거는 이제 그 사춘기가 온 게 아니라 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좀 센 성격이었던 거라. 티가 덜 나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워낙 주변에 좀 애가 좀 완전 까칠하니까 덜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린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역시 헤르미온느는 항상 옳은 길만 가지. 아니 그 정도였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포비는 혹시 최애 캐릭터가 누군가요? 저는 되게 라이트한 독자였어서 그래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그 올빼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서구 역할을 하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헤드위그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그 처음에 론이 키우던 막 털 이렇게 까치집처럼 진 그 에롤이라는 애가 그 있어요. 유리창에 머리 자주 박는 그 친구. 먹고 막 떨어지고 알아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보다가 그리고 에롤이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피그위전이라는 애를 나중에 새로 데려오거든요. 올빼미들 날아다니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 약간 또 각자 애완동물이 있잖아요. 또 제가 양서류, 조류 이런 걸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재밌었고 근데 보다가 약간 했던 거는 뭐냐면 그 나중에 론이 키우던 찍찍이가 있잖아요. 네. 걔가 갑자기 이렇게 싹 기어가다가 사람으로 확 변하는 그쵸. 장면이 그거 보다가 이런 젠장. 좀 그렇긴 했죠. 그게 또 캐릭터 디자인을 또 잘해놨어요. 어울리게.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아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최애 캐릭터가 나왔네요. 사실 주연 배우들만 해도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분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동물도 캐릭터죠. 저도 올빼미도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아니 해리포터가 또 신비한 동물들 보는 맛이 있는 영화죠. 또 후속작이 신비한 동물 사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론 위즐리였거든요. 론 좋죠. 매력적이에요. 너무 인간미가 넘쳐나는 사실 그 가문을 좋아해요. 엄마가 너무 친근하시고 형제 있잖아요. 쌍둥이 형제. 그 형제가 사실 어렸을 때 봤을 때 왜 저래였거든요. 너무 장난을 많이 쳐고 사고를 치고 댕겨가지고 진짜 그리핀도르의 조연 중에 사고 친 거 1등 아닐까. 맞아요. 100%죠. 근데 이제 살짝 커서 보니까 좀 그 나이 때 애들이 할 수 있는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론 가족들을 다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집 명절 때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복작복작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최애 캐릭터도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해리포터는 사실 양이 엄청 많은데 약간 좋은 장면도 있지만 정말 이거 내가 웃겼다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진짜 B급 감성으로 이거 보고 내가 진짜 배꼽 잡았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전 좀 있었거든요. 혹시 패널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이거를 B급 감성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보면 수업 늦어가지고 막 뛰어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교수가 없네? 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교수로 반전이었죠. 네, 거기서 좀 깜짝 놀랐던 생각이 납니다. 굳이 생각해보라면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그 디니랑 토마스가 이제 마법을 하잖아요. 항상 폭발하는 거 알죠? 그 까매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마지막 전투 때도 좀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괜찮았고 그리고 제일 웃겼던 거는 3편이었죠. 그 아즈카반의 죄수 때 그 루핀이라고 이 선생님이 그 변신 그거를 해요.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거가 나오는데 그게 내 상상에 따라서 바뀌니까 이걸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바꿔라. 이렇게 그 보가트 바꾸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스네이프 교수님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스네이프 교수님이 파자마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걸 봤는데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실제 배우가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현타가 오셨겠어요. 그것까지 생각이 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 웃긴 게 그 장면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떠오른. 그쵸. 사실 저는 엄청 좋아하는 장면이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하나가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가 그 론이 중간에 지팡이가 부러져요. 근데 애가 그거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생기죠. 주문이 자기한테 되돌아옵니다. 근데 론이 말포이랑 싸우다가 이제 마법을 하나 써요. 근데 그게 저주였는데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달팽이를 통하는 저주여서 론이 나중에 뭐라 해야 될까요? 통 하나 들고 계속 통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진짜. 보면서 계속 웃었던 장면이라서 여러분께 말씀도 드릴 겸 여러분의 재밌는 장면도 궁금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면요. 해리포터는 배경이 마법 세계인 만큼 여러 가지 주문들이 등장하죠. 다들 보시면서 이런 주문 좀 내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써보고 싶은 주문이 있다면 뭘까요? 이제 해리포터의 주문들 자체가 워낙 공격 주문이나 저주 주문이 많아서
그런 거를 배제한다면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루머스가 아주 좋지 않나. 이제 침대에 누웠어. 근데 불 끄러기가 너무 귀찮아. 그러면 이제 녹스. 맞아요. 그 녹스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이야. 불을 켜야 돼. 근데 이제 그러면 루머스 해주고 또 이제 동생이 옆방에서 자고 있어. 그러면 루머스 한 번 더 해주고. 난 놀리기도 좋고 나도 편할 것 같아서 루머스가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주문인데요. 맞습니다. 포비는요? 저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환 주문하시나요? 아쉬워요? 그 아시오라고. 저는 그 책을 읽고 난 뒤로 지금까지도 동생이랑 같이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리모컨 좀 갖다 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동생이 저한테 그러면 전 그냥 거기 앉아서 아시오 리모컨 이러고 안 오는데 그러면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보자마자 이건 당연히 아시오지. 동생이랑 되게 재밌게 노네요. 많이 놀았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보니까 되게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근데 같이 TV 볼 때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휴지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오빠 휴지 좀 갖다 줘 그런데 아시오 휴지 이러면 안 오는데 그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동생이랑 코드가 잘 맞네요. 이거 안 싸우고 재치 있게 넘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아닌가요? 너무 좋죠 이거. 이제 동생들은 항상 언니 오빠들의 뭔가 그런 심부름을 도맡아야 되는 숙명이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도 하기 귀찮을 때 한번 아쉬워 해보겠습니다. 그냥 언니 안 갔어? 어쩔 수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되게 실용적인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리디큘러스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리디큘러스 근데 좋아요. 그 아까 보가트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맞아. 마법이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웃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죠. 저 맨날 그 리디큘러스 포비 맨날 할 것 같은데. 왜 나야? 그 지팡이 들고 왔죠. 한번 하세요. 리디큘러스. 아니 뭘로 변해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얘가 나의 어떤 모습을 우스꽝스러워하는지. 좋아요. 마법 주문을 얘기하니까 확실히 너무 웃긴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또 있나요? 행동을 말해주시면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지우는 마법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오블리비아테였나?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제 흑역사를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가서 써버리면 해리한테 먼저 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해리가 정도는? 네. 거의 전부 알고 있거든요.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해리는 그냥 기억을 한번 다 지웠다가 네. 그러면 저 이제 알고 있는 기억이 한 절반 날아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저희가 재밌는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슬픈 얘기도 해볼까 해요. 뒤편으로 갈수록 해리포터와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 둘씩 죽음에 이르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 속에서 가장 슬펐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었나요? 그냥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저는 딱 2명의 죽음이 있는데 순서대로 말하면 첫 번째가 도비였어요. 약간 그거였어요. 도비는 충격이었어요. 진짜 거짓말 치지 마. 저는 걔가 무덤에서 살아날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비 뭐 얼마나 나왔어요. 막 해리포터 좋다고 방방 뛰는 애가 해리포터가 양말을 주면서 구해줬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도비가 하는 대사가 아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약간 무엇이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해리포터가 딱 한 말이 나를 위해 다치지 마. 약간 이런 맥락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쟤는 왜 저렇게 말해? 약간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자기 혼자 들어가서 다친 수준이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해리포터를 구해준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맴짓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것도 약간 진짜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끝낼 거야 했던 부분인데 마지막 화에 나오죠. 프레즈 위들리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죽죠. 아니 왜 다른 사람들 많이 살려놨잖아요. 근데 왜 이 거의 주연급 조연을 죽여놔야 됐는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다가 댓글을 하나 봤는데 댓글 중에 앞으로 그 조지가 볼 모든 거울들은 소망의 거울이 될 거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말이. 근데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다음부터 아마 조지가 그 디멘터랑 싸울 때 퇴치하는 그 페트로누스? 네, 그거를 못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행복한 기억이 다 조지의 기억이라서 조지의 기억이래. 프레드의 기억이라서 전혀 못 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쌍둥이 캐릭터는 둘이 다 있어야지 이제 케미가 맞아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또 오랫동안 봤던 배우니까. 다음으로 말하실 분?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정답이라고 하면 좀 식상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시리우스 블랙이 죽을 때 저 아저씨 좀 슬프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캐릭터를 제가 좋아하냐면 약간 그 삼국지의 조자룡 같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뭔지 네. 아시죠? 죽은 뒤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진짜 다 썰어버리고 다니고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죽을 때 약간 조자룡이 너무 일찍 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반전 있는, 알고 보니까 너무 따뜻한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퇴장을 해버린 분이시죠.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생각한 두 분은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저 쌍둥이랑 그 시리우스 블랙을 생각해 왔는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팬으로서 가장 슬펐던 거는 어떻게 보면 볼드모트의 죽음이 아닐까? 볼드모트가 죽어서 시리즈가 끝나기 때문에 팬으로서는 더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생각나는 거는 스네이프 교수님 얘기가 굉장히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나오고 많이 몰입이 되잖아요. 스네이프 교수님이 죽을 때 내 눈물을 가져가 해서 이제 해리포터한테 기억을 보여주잖아요. 그 기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릴리의 죽음을 다시 보면 그게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릴리가 처음에는 그냥 해리포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해리포터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릴리랑 스네이프가 진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아련하다. 제임스는 생각할수록 좀 별론 것 같고. 맞아요. 이 빠질 수 없는 캐릭터죠. 스네이프 교수님은 이 모든 게 용서됐어요. 그걸 보고 내가 오히려 잘못했어, 널 미워한 내가 잘못했어 이럴 정도로 그 장면도 진짜 임팩트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말이긴 한데 저는 스네이프 교수님 장면 중에 그 always라는 대답이 나오는 그 부분을 정말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졌어, 약간 이러고 봤었거든요. 정말 스네이프 교수님도 진짜 매력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갔네요. 갔다니요. 잠깐만요. 왜 되게 되게 미련 없이 헤어진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으니까. 사실 이 외에도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좀 많은 죽음들이 나옵니다. 좋아요. 분위기를 풀면서 마지막 보너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항상 해리포터를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아마 해리포터를 모르는 머글이라고 하죠. 머글들도 이런 질문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 호그와트에 입학한다면 들어가고 싶은 기숙사에 대해 얘기해 볼 겁니다. 자, 근데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희끼리 서로 추천을 먼저 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둘이 서로 어떤 걸 추천할지 좀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저기는 이제 딱 보이죠. 뭔데? 딱 보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딱 두 개가 딱 생각났는데, 이제 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레데닐이랑 왜죠? 레번클로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저도 이미지상 레번클로가 잘 어울리는 저는 것 안경을 같아요. 벗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슬레드린 같은 경우에는 고귀한 혈통 위주고 순수 혈통 이런 거잖아요. 잠깐만. 그렇게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기품이 있고 좀 품위가 있고 좀 예절을 잘 지키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왜 거짓말 치지 마요. 이때까지 갑자기 혈통주의자 이래놓고. 그러니까 혈통주의자가 아니라 혈통이 이렇게 된 그게 이제 예절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단정하고 또 이제 포멀하고 약간 그런 모험생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슬레드린을 첫 번째로 생각했고, 네가 나한테 아직 잡정 소리를 하는 두 번째가 이제 레번클로인데, 일단은 레번클로는 지식에 굉장히 탐구욕이 많고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제 주변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고 제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지식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되게 흐리멍텅하고 약간 뇌에 연기 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 뭘 썼냐면 나는 후플푸프에 들어가는 게 딱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전혀 생각을. 안 어울려요. 근데 진짜. 완전 이미지만 놓고 보면 레번클로 잘 어울려요. 예? 아니면 왜냐면 그 후플푸프가 있잖아요. 되게 착하고 가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마. 그 심성이 고운 애들이 많아요. 야, 자기가 심성이 곱다, 착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못 돼가지고 못되다 한 적 없어요. 못되다 한 적 그런 없어요. 애들이 있는데 가서 저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왜냐면 맨날 슬리데 이런 데서 서로 긁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후플푸프에서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냥 본인이 뭐 가고 싶은 곳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어울리는 곳이 아니라 나 가고 싶은 곳, 나 가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스레델리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저 슬리데린 되게 매력 있다 생각해요. 아니 슬리데리는 일단 그 기숙사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셨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가기가 싫어요? 그거는 기숙사가 아니라 무슨 물류 창고 같은 데에다가 뱀 몇 마리 풀어놓으면 그게 슬리데린 기숙사거든요. 아, 좀 그렇긴 해요. 기숙사로 치면 후플푸프가 제일 예쁘죠. 얼마나 좋아. 거기 가면 막 테디베어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해리가 왜 좋았냐면 그 예전에 녹음할 때 왜 뭐지 예절 얘기하는 그거 있지 않았어요? 아. 그거 보면서 네네. 저놈은 약간 그리핀도르 같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저도 해리 그 약간 그리핀도르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리핀도르의 주 키워드가 용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끼리 용기를 확인한 일이 없어요. 뭐 무슨 도전을 합니까? 저희가 뭐 목숨을 건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핀도르가 이미지상 되게 잘 어울리는데 증명은 못한다. 잠깐만요. 아 검을 뽑아야 네. 되나요 제가? 보장은 못한다. 검이라도 들고 오시면. 근데 오늘 지팡이 들고 왔으니까 그리핀도르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땅땅땅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해주세요. 아 이제 누나 같은 경우는 저는 딱 생각되는 게 호플푸프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나을 것 같았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은 항상 밝고 이제 되게 희망을 주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요? 제가 희망을 준다고. 맨날 제 기억엔 해리 놀렸던 기억밖에 잠깐만. 없거든요. 아 그게 희망을 주는 거죠. 아닌가? 그러면 저는 슬라데니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기숙사를 이제 좀 그런 데를 좀 다녀오셔야 될 고생 것 좀 같습니다. 해봐라. 네. 결론적으로 저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고생 좀 하다 와라 지하실에 저 밑에 지하에 갇혀가지고. 아니 호플푸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비스 질문까지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해리포터의 진심이신 줄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한다고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까지 얘기할 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해리포터 좋아하는 분들이랑 즐겁게 얘기 나눈 것 같아요. 그럼 1부 토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구석 전문가들이 엄선한 해리포터 최고의 명장면 탑3 후보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1부에서는 해리포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패널분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탑3를 정하는 랭킹쇼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2부에서 랭킹을 매길 주제는 무엇인지 해리가 다시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네, 오늘의 논제는 바로 해리포터 최고의 명장면은 무엇인가입니다. 네, 해리포터는 메인 시리즈 영화만 8편에 이를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명장면도 정말 많은데요. 우리를 울리고 또 환호하게 했던 여러 명장면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명장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건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장면이 다 명장면이라고 할 만큼 퀄리티도 너무 좋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이걸 어떻게 뽑습니까? 맞아요. 이게 제가 명장면을 뽑는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냥 너무 감동을 받은 장면도 여러 개인데 명장면의 기준이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명장면을 정의한 게 내가 10년이 전에 이 영화를 봤거든요. 10년 정도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어요. 바로 해리포터와 론 헤르미온느의 첫 만남 장면입니다. 기차인가요? 네, 기차입니다. 사실 등장인물들의 첫 만남, 첫 등장씬 있잖아요. 주연으로 갈수록 그 등장씬이 중요해지는데요. 이 첫 등장에서 비주얼과 함께 보여지면서 그 행동들이 말투들이 하나하나 등장인물의 성격을 설명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론이 딱 처음 등장할 때 넉살 좋게 와가지고 다른 칸이 다 차 있어서 앉아도 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먼저 말 걸고 해리랑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흉터 있어 이런 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론이라서 되게 오히려 듣는 사람이 유쾌하게 받아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해리는 음식 카트가 지나갈 때 맞아요. 돈을 꺼내지만 론은 뭘 꺼내죠? 가져온 밥을 꺼내죠. 싸온 밥. 그럼요. 그게 저는 론의 가족들이 이렇게 챙겨준다. 이런 걸 딱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느꼈고 또 한 번 사면 초콜릿 진짜 이따시만큼 쌓아놓고 먹잖아요. 맞아. 해리 혼자 있었으면 그렇게 샀겠냐고요. 론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또 헤르미온느 처음 들어올 때 되게 까칠하게 들어오잖아요. 똘망똘망하죠.
아 맞아요. 똘망똘망하긴 한데 그때 론한테 대하는 거랑 해리한테 대하는 게 달라요. 헤르미온느가 해리는 막 똘망똘망하게 막 뭐 질문하고 그러는데 론한테는 너 이름은? 약간 이런 말투로 물어본단 말이죠. 이것도 헤르미온의 약간 어느 정도 도도하고 좀 고지식한 그런 성격을 잘 보여주는 면이 아닌가 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저는 거기서 좀 기억에 남던 게 론이 상처에 대해서 흉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제 보통은 흉터 뭐야 약간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흉터 뭐야 완전 멋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저는 거기서 론이 얘는 오래 나오겠구나. 원래 보통 주인공 옆에 좀 넉살 좋고 좀 성격 좋은 친구가 늘 함께 가잖아요. 네. 얘는 안 죽겠구나 싶었어요. 해리는 명장면 어디예요? 저는 이제 수많은 명장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가장 유명한 욕설이 있죠. 해리포터에. 해리포터,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즐겨 사용하는 닥쳐 말포입니다. 나는 가장 유명한 욕설이라 그래서 잡종인 줄 알았어요. 저는 닥쳐 말포이가 가장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밈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포이 배우가 길가를 걸어가면 닥쳐 말포이를 한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았을까요? 안 돼.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배우에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사용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저는 헤르미온느가 꼬투리 잡는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난 너무 싫은데 그거 할 왜요? 때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좀 자기 아는 거 많은데 좀 뽐내고 싶은데 되게 혼자서 뽐낼 데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헤르미온느는 마법사 집안이 아니고 좀 이게 섞여 있잖아요. 피가. 그렇다 보니까 자랑할 데가 없는데 또 론이 옆에서 좀 덤벙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론을 챙겨주는 듯 하면서 이제 자기 지식도 좀 자랑하고 약간 친데레적인 면모를 뽐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윙가르디움 레비오사가 레비오사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큰 명장면 좀 감동적인 장면을 뽑아보자면 그 마지막에 해리포터가 그 죽는 줄 알고 되게 슬퍼하는 해그리드가 있어요. 그 이렇게 해리포터를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 해그리드가 진짜 너무 슬퍼 보이더라고요. 해그리드가 왜냐면은 해리포터를 호그와트로 이끈 인물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무조건적인 해리 편에서 해리를 지지해주면서 도와줬던 인물이었는데 그 해리포터가 자기 눈 앞에서 이제 죽어 있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펐고 또 해리포터가 다시 생명을 되찾은 듯 보이자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해그리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참 진짜 마음을 울리는 장면들이 여러 나왔었죠. 포비는 명장면 어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볼드모트 부활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싹 올라와가지고 바로 부활하자마자 해리포터랑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서 약간 그 스타워즈의 제다이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가슴 웅장해지는 볼드모트의 부활 장면? 좀 슬픈 장면을 하나 꼽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스네이프의 눈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스네이프의 짝사랑 이야기 보는 것도 참 가슴 저릿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정해? 이게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전 편마다 명장면을 하나씩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도 되긴 해요. 해리포터는. 진짜 이거는 해리포터는 녹음을 오늘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로 하고 다음에 이제 비밀의 방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될 만큼 분량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지 않은 명장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열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데 엄마가 50명이고 아빠가 50명인 그 정도예요. 어떡하냐. 진짜 100명 중에서 아무도 고를 수 없어요. 저는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 해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해리는 기권하겠다. 그래도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거를 빼고 한번 손으로 지목을 해봅시다. 어때요? 그러면은 한 장면씩을 내세워야 되는 건가요? 네, 각자? 그래 주시면 좋죠. 오케이. 하나 골라보시고 저는 기차씬 하나기 때문에 전 닥쳐 말포이로 하겠습니다. 포비는요? 저 볼드모트 부활 장면 하면 아무도 안 뽑아줄 것 같아가지고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볼드모트 부활 장면을 재미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 장면이 주는 임팩트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근데 임팩트만 하면은 볼드모트 첫 등장이 더 임팩트 있잖아요. 원래 악당 등장신이 제일 간지난 거예요. 깜지가 진짜 아니 퀴레 그 뒤에서 그 볼드모트 머리 돌려서 나오는 거 그게 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건 충격이고 볼드모트가 이러고 나오는 건 그거는 약간 그 마법사 세계에 걸맞는 악당의 모습?
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얼굴도 이렇게 녹아가지고 없어져 있고 이렇잖아요. 그것도 영생을 추구하다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악당의 성일정에 맞는 모습인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볼드모트 등장씬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재미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끝났네요 하나는. 아 저기 네. 저게 3등이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저게 3등?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 얼웨이스를 제치고 들어간다고요? 아 원래 악당의 등장씬은 담백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 나온 등장신. 아니 그렇게 눈물을 유발하는 장면들 솔직히 말해서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퀴디지 잡는 장면 제치고 그 다음에 그리핀도르 우승하는 장면 제치고 키디치 잡는 거냐 볼드모트 부활이냐 하면 저는 전자거든요. 잡는 거죠 당연히. 아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아니 나는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포비가 정해주는 걸로 합시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기차 장면이죠. 네 저는 기차 장면이고 이제 말포이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 장면. 왜 저만 말을 쓰는 거죠? 저는 좀 상식적으로 보려고 방금 좀 훈계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기차에서 초콜릿 쌓아놓고 먹는 장면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아니 상식 이런 거 떠나서 자기 취향보다는 객관적인 명장면을 하나 뽑아주세요. 이 명장면이 뭡니까? 매 회차 나오는 게 명장면이 아닐까요? 닥쳐 말포이는 진짜 매 회차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임팩트가 조금씩은 떨어지지 않나. 그쵸. 절대 아니죠. 저는 절대 아니죠. 그 첫 만남에 그 한 번 빵 터지는 그 임팩트가 솔직히 나중에 얼마나 지날까? 한 20년? 아니 그걸로 해리 안 까먹을 것 같은데? 한 50년이 지났어요. 그래요. 딱 해리포터를 켰습니다.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해리포터를 딱 키면은 이제 그러게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해리의 머릿속엔 지금 초등학교 때 첫사랑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어요. 진짜. 아니 진짜 무슨 소리예요? 이거 거의 외전 1등인데요. 이건 그냥 못 이겨요. 해리포터 저리 가라요 이 정도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아마 그 마지막에 기차역에서 그 다 커가지고 그 씬 있잖아요. 좀 그 씬이 가장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시작과 끝. 시작과 끝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저는 약간 명장면은 반복이다. 약간 개그는 반복이다처럼 반복돼서 계속 터질 수 있는 장면이 얼마나 또 있을까? 포비가 그냥 눈 딱 감고 찍어주세요. 사실 이게 반복되면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희석된다 하잖아요. 말포이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들어보세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 저는 해리는 진짜 맨날 만납니다. 그래서 얘가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해봐야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화끈하게 그 기차 씬을 선택하고 해리한테 만날 때마다 욕 얻어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예. 네, 이제 어느 정도 순위가 정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랭킹쇼 순위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6회 당픽 토크 선정 해리포터 최고의 명장면 3위는 볼드모트 부활 장면. 와! 자, 제2위는 해리가 한번 말해줄까요? 제 2위는 해리포터 삼총사의 셧업 말포이입니다. 와!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첫 만남 기차 씬입니다. 와. 잠시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그 해리포터 팬 여러분들께 미리 명장면 3위를 볼드모트 부활 씬으로 꼽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끝났나요? 그게 할 말이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좀 뒤에 하던가. 개인의 취향인걸요. 네, 이렇게 순위 발표까지 맞춰봤습니다. 해리포터의 명장면이 너무 많아서 정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오늘 방송이 녹음한 우리 패널분들께도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께도 해리포터의 추억이 떠오르는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번 당픽 토크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화려한 마법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대표적인 판타지 영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인기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힙니다. 호그와트와 같은 환상적인 마법 세계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마음에 들어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을 울린 건 이 세상과 다른 부분이 아니라 마법 세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우정과 사랑,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3인방의 끈끈한 우정, 스네이프의 절절한 짝사랑, 볼드모트 세력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이들의 용기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상상 속의 세계에서도 우정과 사랑같이 인간의 따뜻한 면이 조명되는 이야기에 우리는 끌리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세계 속의 모든 인물들이
다른 세상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불의에 굳게 맞서 싸우는 해리와 친구들, 마법사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이들이 부디 동떨어진 다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며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봄, DJ 예소, 패널의 해리. 호비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근공강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